네, 2023년 8월 3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핵 정책은 끝났다라고 보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직도 탈핵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탈핵 정책을 추진했던 장본인 김수현 당시 문재인 때의 당시 사회수석이 기소됐다. 그는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대차 3법을 만들고 했던 정책실장도 지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김수현 씨가 구속이랍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으니 탈핵 정책이 끝났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다. 아직도 김수현의 망령 양이원령이 아직도 힘쓰고 있죠. 여전히 국회의원이고 탈핵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이걸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김수현 씨 보도를 하면서 고리 1호기 영구 폐쇄식에서 탈핵 정책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사고로 1,몇백 명이 죽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후쿠시마 현장에서 죽은 사람은 쓰나미가 들이닥쳤을 때 물이 빠지고 발견돼. 쓰나미가 바로 친 그날 2명뿐이다. 네. 그리고 저는 후쿠시마 현장을 일본 경찰이 또 그 동경 전략이 막고 있는 섬까지,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섬까지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도 먹고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는데 나는 멀쩡하다. 뭐가 문제냐? 지금부터 거의 9년 전에 갔다 왔는데 후쿠시마 방류수 갖고 아직도 시끄럽죠. 이게 다 이재명의 패착이 될 것이다. 왜냐? 이 물을 방류를 이제 일본이 결국은 합니다. 뭐 다음 달에 할지 10월에 할지 하게 되면 세월 지나서 원자병 걸린 사람 없으면 에이씨 속았네 거짓말이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탈핵 정책의 허구는 드러날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 탈핵 정책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제가 이제 탈핵 정책을 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얘기 드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할 때 후쿠시마에서 1,300 몇 명이 죽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고리 1호기를 중지시키고 나는 탈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문제가 된 게 그 당시 공사를 좀 이미 하고 있던 신고리 5, 6호기 지금 한참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죠. 신고리 5, 6호기가 한 30%쯤 공사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계획했던 건 다 세우면 되는데 돌아가고 있던 거 막 공사하고 있던 거 어떡할래? 이걸 당장 세우고 싶은데 투자한 게 있고 막 세웠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어떡하지? 근데 문제가 되죠. 기투자한 돈을 왜 날렸냐? 그래서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만듭니다. 공론화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여러 차례 토론도 했었고 제가 만들었던 탈핵 비판에는 그분도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붙여가지고 우리 국민들 거기에 이제 연령별, 남녀별 국민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성인들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결정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신고리 5, 6호기 공사 한 30% 했지만 세워라 이걸 기대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공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양쪽에 나와 설명을 쭉 하고 직접 듣고 판단하게 했어요. 여기서 이길 줄 알았지. 근데 집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공론화 이 김수현 기소에 대한 이 알리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이때 활약한 사람이 3J다. 서울대학교의 주한규, 경희대학교의 정범진, 카이스트의 정영훈 교수다. 이분들이 사실 탈핵 정책 반대에 많은 활약을 한 건 맞습니다. 제가 하나 틀렸네요. 이때 공론화위원회 할 때 신고리 계속 지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게 나갔던 사람 중에 서울대학교의 주한규 교수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자, 이 사정을 알게 되면 제가 이거 지난 방송 틀렸습니다. 이 탈핵 정책과 탈핵 정책, 탈핵에 반대하는 탈핵 정책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교묘하게 문재인 세력들이 매니플레이션, 정치 공작을 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
원전을 지어야 된다, 계속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에 섰던 사람은 당시에 한수원 사장이었던 이관섭 씨입니다. 이관섭 씨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수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도 문재인 정권이 바뀌었고 어떻게 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이제 사장으로서 멀리서 지원하는 거고, 실무를 띄었던 핵심적인 사람은 지난번 한수원 사장,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한수원 사장 결정에서 최종 올라갔다가 황교 경희대 전 교수님이 되고 이분이 탈락했는데, 이종호 전무였던가? 예. 이종호 씨하고 지금 서울대 주한규 교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동기동창입니다. 80학번일 겁니다. 이종호 씨가 이제 모든 플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준비한 걸 갖고, 이제 주로 한수원에서 많이 또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서 설명했던 것이 정용훈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그 외에 몇 사람 더 있었지만 이분들의 설명이 아주 주요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관섭 씨가 정책 수소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원전을 계속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그런 희망이 되는 거죠. 이종호 씨는 한수원 사장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경주에 방패장이 있죠. 거기에 이사장인가 뭐 그걸 하려고 다시 도전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종호 씨를 의외로 견제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직도 탈핵 세력하고 탈탈핵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해놓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근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때 정부라고 하는 거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한다는 거를 국무총리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열겠다. 국민 몇 명을 뽑아서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논의하느냐?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할 거냐 세울 거냐만 논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쭉 몇 차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사람 모아놓고 설명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고 또 모아놓고 다시 모아보고 했는데,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그 결과를 받아봤죠. 근데 마지막에 공개되긴 했지만은 거의 6대 4의 비율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1차, 2차, 3차 때 다 문정부의 예상을 깨고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보보고가 문재인 청와대, 그 다음에 김수현 수석한테 안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자, 이 공론화위원회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지형이라는 변호사입니다. 58년생. 그 유명한 방패장 짓는 거 반대해서 김정규 당시 군수가 내 고향 부안군 위도에 방패장 유치하겠다 그랬을 때 김정규 군수를 테러하고 그 막 큰 소요가 일어난 게 부안 사태잖아요. 그 부안 출신이 김지영 씨입니다. 김지영 씨는 전북 전주의 명문인 전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고 원광대학을 가서 21살 때 사법시험에 붙습니다. 그래갖고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이 되죠. 그때 비서울대 출신의 유일한 대법관이었어요. 그 대법관을 지내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를 하다가 이 공론화위원회 만들 때 공론화위원장으로 갑니다. 이분은 노동법의 전문가라 그러고 약간의 진보 쪽 사람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김재영 위원장이 이 공론화위원회를 쭉 끌면서 최종 발표를 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 4로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그때 이 공론화 할 때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주한규 교수는 안 들어오고 정범진하고 정영훈 교수 등이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주한규 교수는 왜 안 들어갔느냐? 그게 이제 이쪽에도 작전을 짠 거죠. 그때 이 3J를 포함한 탈핵 운동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만큼 공론화에서 짓지 말자가 다수가 나올 거로 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공론화 자체가 문제였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 사람 다 들어가고는 나중에 그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오신 국민한테 계속 지어야 됩니다 설득도 하는 거를 누군가 해야 되지만, 이게 실패했을 때 공론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할 사람들이 있어서
주황교 요소는 안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빠지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오거나이즈 했는가 하면 이종호. 이번에 한수원 사장 도정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경주 방패장 이사장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분이 하고, 그 위에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수석하고 있는 이관섭 당시 사장이 지원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뜻밖의 아주 쉽게 매번 할 때마다 계속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3차과 4차까지 이렇게 계속 그 참여한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고가 됐겠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걸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대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김지영 위원장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발표하는데, 이때 이 양반이 그 발표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 공론화의 의제 설정과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가 추병하면서 채택한 원자력 발전 방안의 정책 방향은 원자력 발전을 점차 축소해서 2080년경에 이르러 원자력 발전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구 원전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와 원전 설계 수명의 연장 금지,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 등의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김지영 씨는 대법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이 탈핵 정책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러려면 공약을 실행하려면 법을 만들거나 뭘 근거를 갖고 해야 되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김지영 위원장이 금방 발표한 이 부분에 보게 되면 그건 나의 정책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그럼 법을 만들거나 뭐 해야 되는데 법 없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시비를 거는 거고. 그리고 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령을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계속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를 논의하라고 돼 있지, 문재인 씨가 자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2080년에 원자력 발전 제로,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도 결정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지영 씨는 이 발표문을 할 때 이걸 딱 발표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이거다. 이거 법률 전문가로서 옳은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권고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쭉 공론화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결정은 못하는 거지만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해라 권고를 하는 건데, 첫째,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권고입니다. 결과 59.9%가 계속해라, 40.5%가 중단해라. 19%포인트 차이, 거의 6대4의 비율로 공사를 계속해라 라는 게 나왔으니, 근데 이거는 보통의 오차 범위를 넘는 거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1차, 2차, 3차를 했는데 이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을 계속해야 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신고리 5, 6호를 지어라 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하는데,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할 거냐 유지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를 봤는데, 축소하자는 쪽이 53.2, 유지하자는 쪽이 35.5, 확대하자는 쪽이 9.7 낮았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해라 라는 권고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김지영 씨는 대법관입니다.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는 총리령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때 이 문제도 논의하라라고 돼 있지 않았던 걸 국민 참여자들한테 물어갖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탈핵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앞으로 제가 설명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는 계속 짓지만 요거 다음부터는 원전을 짓지 말라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는 얘기하는가 하면, 신재생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 방안을 빨리 마련한다. 그래서는 거의 비슷한 방안을 27대 25 정도로 나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긴 보고문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틀 뒤에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나와서 그래 공사 계속 하겠다 민주적으로 딱 폼을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이틀이 지난, 이게 일요일날 발표하고 화요일날이죠, 국무회의를 열어서 에너지 전환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계획이 탈핵 정책이라는 건 다 아시죠?
신고리 오류캐를 지어라라고 나왔으면은 그렇게 자기가 주장했던 탈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탈핵을 추진합니다. 뭘 추진하느냐? 신거리 오류콩이나 하되 나머지 그 다음에 계획된 것들 천지 1, 2호기도 6기를 더 짓기로 한 거를 완전 백지화시켜요. 그건 아까 김재영 씨가 권고안으로 발표했던 원전을 확대하지 말라, 줄여라, 이걸 근거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무총리령에서 그걸 논의하라고 한 바가 없는 거를 물어서 권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되는 게 12월 19일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그 이전까지는 다 원전 6기를 짓는다는 계획을 만들었는데 공론화위에서 지어라라고 한 신고리 5, 6회를 제외한 새로 짓겠다는 6기를 완전히 세워버립니다. 김지영 씨는 변호사고 대법관 출신인데 월권 아닌가요? 저는 김지영 씨한테도 한번 책임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뭐 김지영 씨가 자기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청와대 김수영의 부탁인지 문재인의 부탁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바타를 했고 누가 조정을 했는지.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할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지금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걸 우리 산자부가 발표하는 게 없어요.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들하고 있지만 지금 산자부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산자부는 뭐라는가 하면 우리나라 원전 수출만 하겠다고 해서 에너지 상무관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우리 원전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다가 외교관 자격을 가져서 산자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6기 짓기로 더한 거는 아직 부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걸 부활시키면 산자부에서 넷넷넷넷넷 했던 공무원들이 뭐가지 나가야지. 그건 안 하고 하는 탈핵 지적 끝난 것처럼 하지만 탈핵 정책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원전 수출하는 척으로 하고 있고 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탈핵 정책을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을 속이는 겁니다. 산자부가.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많은 원자력인들이 왜 산자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수원 사장이 정아무개 씨로 바뀌어요. 산자부에서 공무원을 한 사람이 옵니다. 저랑도 이제 그때 전화 붙들고 한참 싸운 적도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묻고 있어요. 약간 묻고는 있는데 아직 그 정도예요. 그분이 오면서부터 이제 사장도 바뀌었으니까 한수원도 원자력 하자라는 의견이 싹 숨고 탈핵에 맞춰가면서 문재인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아무개 사장에서 책임도 안 묻고 산자부가 탈핵을 할 때 했던 공무원들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실무자들이야 봐줄 수 있지만 지금 국정원에서는 문재인 정권 대북 거기에 협조했던 쳐내고 있잖아요. 안 쳐냅니다. 이러니까 뭐가 바뀐 게 있냐고. 윤 대통령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관섭 정책수석은 대충 알아요. 알 거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탈핵 정책은 끝났다. 그럼 탈핵 정책, 친원 정책 한다고 돼 있는데 짓는 건 없어. 왜 이렇죠? 이거를 깨려면은 아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왜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것만 논의하지 왜 다른 것까지 논의해서 권고를 했느냐. 그 권고를 받아서 문재인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신규 원전을 안 짓는 쪽으로 가고 그게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갖고 지금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배웅규 장관이라 날라가고 김수현 수석이라 나머지는 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책을 지금 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업부, 교육부 지금 모든 부처가 그 협조했던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당히 애를 썼던 사람들은 좀 위험한 인물로 견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봐야 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지금 여름철 돼서 좀 장사가 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답니다. 지금 에너지값이 올라갔고 전기요금 올라갔죠. 근데 원전이 풍부하게 돌아가면 전기값 내려가잖아요.
그 지금 뭐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좀 반짝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전기값은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줄지 않습니까? 저는 원전에 대해서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만큼 원전 많이 봐본 기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들 세계랑 같이 어울려 했는데 원전이 터지면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 근데 그들이 멀쩡하고 거기서 술 먹고 밥 먹고 뭐 정규시간 되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야. 아니 북한의 원자력 과학자들은 핵무기 만들어 놓고도 발 뻗고 자는데 왜 더 안전하게 경납용기 있고 한 원전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이게 북한 농간에 말려든 겁니다. 우리가 싸게 에너지 쓰고 경제 발전하는 걸 샘내는 누군가가 하는 공작에 말려든 거예요. 말려든 건 저들이 했으니까 그렇는데 대통령까지도 탈핵 정책이 아직 실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공론화위원회 조사해보자. 탈핵 정책은 아직도 구두선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